네, 트렌드인 부동산 오늘 월요일은 PB와 함께하는 부동산 포트폴리오입니다. NH투자증권 김규정 PB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근 재테크 투자 트렌드로 부동산 정말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만큼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포트폴리오가 중요합니다. 저희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남성입니다. 젊어서부터 부동산 자산을 차근차근 재테크해서 보유한 부동산 자산이 꽤 되는데 나이가 드니 갑자기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미리 정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자산으로는 거주 중인 주택 한 채, 전세 임대 주고 있는 아파트 두 채, 경기도 용인과 양주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해서 부인과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현명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보내주신 이분의 사연을 들으니까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동안 자산을 꽤 꾸준하게 많이 모으신 것 같습니다. 부인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싶다 하셨는데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선 오늘 함께한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제시해드릴 포트폴리오 자산관리에 있어서 키워드는 부동산 자산 잘 파는 것도 전략이다라는 키워드입니다. 이분 케이스를 보면 부동산 자산이 이제 뒤에 살펴보시겠지만 토지라던가 좀 규모가 큰 주택 같은 것을 소유하고 계신데 이걸 처분해서 나중에 노후 생활 자금으로 쓰고자 하세요. 사실 장성한 자녀 두 분이 있기는 하신데 특별히 상속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잘 쓰고 잘 생활하는 거에 목표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향후에 좀 팔기 어려운 상품들도 상당 부분 가지고 계셔서 이것들을 미리미리 처분해서 좀 팔기 좋은 상품으로 쪼개두시던가 아니면 처분해서 뭔가 월 수입을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화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매수를 잘하는 것도 전략이지만 잘 파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동산을 먼저 팔지 순서도 굉장히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일단 특징과 체크포인트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이분 가지고 계신 부동산 보유 현황 간단하게 좀 핵심적인 것들 살펴보시면 일단 좀 규모가 큰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계셔서 사이즈를 좀 조정해드리고 싶지만 거주 희망 상품으로 이제 단독에서 좀 노년을 보내고 싶으셔서 이 상품은 일단 보유하는데 어떻게 보유할 것인가 고민이 좀 필요하신 상태고요. 아파트는 소형과 중형 각각 한 채씩 두 채를 가지고 계신데 모두 전세를 놓고 계신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특징에 정리된 거 보시는 것처럼 송파구 소재 재건축 상품은 한 보유하신 지 10년 정도 되셨는데 매각하실 경우에 처음 매입 가격보다 차익 한 2억 원 정도 발생하시는 상황이고 분당에 갖고 계신 중형대는 오히려 5년 전 매입하실 때보다 가격이 좀 떨어져서 손실을 좀 보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어떻게 좀 잘 팔아서 최대한 차익을 남기실까요? 고민이 있으시고 토지는 각각 임야와 전답을 갖고 계세요. 이제 위치는 각각 용인하고 양주여서 최근에 전원주택용으로도 매각이 잘 되는 지역이긴 한데 반대로 좀 규모가 크고요. 이제 도로 접근성이나 이런 게 좀 좋지 않아서 실제로는 좋은 가격 팔기는 좀 어려운 상품들. 그래서 실제로는 매각 원하시는 이 2번에서 5번까지 있는 아파트와 토지를 좀 적절하게 매각해서 좀 수익형 상품이나 규모가 작은 상품, 금융상품으로 교체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네, 사연을 전해드렸는데 이 부동산 현황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엔 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 두 채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채는 실제로 매각했을 때 차익이 좀 발생하시는 경우고요. 송파구 재건축 같은 경우 그리고 분당 소재 중형 아파트는 팔게 되시면 몇 천만 원 정도 손실을 보게 되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순서를 정하실 때 양도차익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양도세를 덜 내는 방식으로 순서를 정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 것처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2년 보유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신 경우에 한해서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는 비과세 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차익이 나는 송파구 재건축은 후순위로 파셔서 일가구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한 분당 주택을 좀 먼저 처분하시는 방법을 채택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분당 중형 가격이 계속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유 가치 측면에서도 송파 재건축을 조금 더 갖고 계시는 게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으시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두 채 다 오히려 이제 좀 약간의 개발을 통해서 가치 상승을 시키신 다음에 처분하신 게 어떨까 싶기는 한데 이분 이제 사례자분께서 개발을 하거나
추가적인 비용을 투자할 의사가 별로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가격을 좀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필지를 분할해서 처분하시는 방법으로 이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부동산을 매각할 때 또 따져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제 초보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좀 따져주시죠. 네, 일단 관통하는 큰 방법은 이 네. 정도 일단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순서로 어떤 것을 파느냐가 중요한데 무엇을 팔까 고민을 할 때 내가 앞으로 개발할 의사도 없고 가격 상승을 위해서 갖고 있을 필요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손실을 보셨더라도 과감하게 파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될 거고요. 네. 개발하기 어렵고 규제가 많은 상품 그리고 나중에 팔고자 할 때 팔기 어려운 황금성의 제약이 있는 상품들을 먼저 매각하시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가격에 팔고 세금을 덜 내시는 게 차익을 많이 남기는 방법이죠. 그래서 주택의 경우에는 차익이 많이 남는 상품을 최후에 팔아서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시고요. 사업용으로 쓰지 않은 나드지 등은 중과세 유예 기간 내에 파시는 방법 그리고 같은 기간 내 1년 내에 같이 팔면 양도 차익을 합산해서 누진세율이 더 적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차익이 난 상품은 각각 다른 해에 파시는 전략 등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례 분석을 통해서 키워드 부동산 자산 잘 파는 것도 전략이다라는 의미로 와닿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알려드린 체크 포인트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내용 전해주신 김규정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